안녕하세요. 우리 시대 리더를 만나보는 시간, 리더의 품격 이지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의 공기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코끝에서 느껴지는 알싸하고 상쾌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소량기가 가득한 이곳은 바로 경북 울진군입니다. 금강송으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곳곳에 소량기가 배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리더는요, K-에너지를 이끄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타이 색깔이 너무 예.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요즘 네. 3월에 따뜻해졌는데 예. 얼굴에 봄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아직 겨울인 줄 알았는데 오다 보니까 얼음이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래도 예.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예. 앉아서 좀 이야기 예,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네. Equation won't be you and I, and now I'm just another who got hurt doing Annabelle's homewor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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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ng Annabelle's homework. 네, 오늘 주인공으로 모신 오늘의 리더는요, 바로 손병복 울진 군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는 오늘 예. 뵙는다고 했는데 예. 성함을 딱 듣는 순간 예. 야,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다 느껴졌는데 예. 혹시 한자 어떤 한자 쓰세요? 예, 빛날병이에요. 빛날병의 빛날병의 복복자입니다. 와, 예. 빛나는 복인가요? 아주 뜻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굉장히 환하십니다. 야. 이렇게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신가 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오는데 음. 야, 울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근데 울진으로 점점 가까워올수록 예. 뭔가 공기가 달라진다. 맞아요. 하늘 색깔이 달라진다. 이렇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면 이렇게 웃는 얼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맞아요. 우리 울진군이 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숨 울진 이렇게 해가지고 오. 관광 브랜드를 그렇게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또 우리 군민들 만나러 소통하러 이렇게 네. 행사장에 나가고 이러면은 제가 이 휴가를 와 있는 건지 오, 일을 세상에. 하는 건지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워케이션 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우리 울진일 거예요. 우리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대한민국의 예. 숨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코가 예. 뻥 뚫린다는 느낌이 진정한 워라밸을 예, 이렇게 예. 삶 속에서 맞습니다. 업무 환경 속에서 실천하고 예. 계시군요. 우리 울진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3년 차 되신 거죠? 예, 이제 28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처음에 취임 예.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예, 지금 예. 이렇게 아름다운 웃음을 짓기가 참 어려우셨겠구나 싶어요. 예. 왜냐면 그때가 예.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중이었고요. 맞습니다. 예. 모든 지역들이 그러지만 뭐 예. 인구 감소 문제라던가 지역 경제 문제라던가 고민이 너무 많으셨겠다 예. 싶은데 그래서 이제 취임식에서 하신 말씀이 취임사에서 위기의 울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뭐 이런 말씀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3년 이렇게 지내셨는데 예. 어떠셨나요? 그 처음에는 그랬었죠. 처음에는 이 산불 피해 이주민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복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바빴는데 네. 그래도 제가 이 군수로 출마할 때부터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더 행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소리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우선 잘 살게 하시려면은 이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정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 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전 이 군민이 잘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데 대한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 확보 또 그런 게 과제였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 섬겨야 되잖아요. 네. 예, 또 그리고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이런 문제가 어느 지자체나 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섬기고 우리 또 고령화돼가는 어르신들을 좀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울진군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러한 각 분야별로 그야말로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예. 네. Oh, I've been changing my behavior, focused on what's strangers.
thought of how I look. Oh, I've been caught up in my anger. I swore I'd get back later. The con-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가는 걸 보니까 역시 예. 다르시구나라고 느끼는데 예, 예.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대기업 임원으로 오래 또 예. 계셨고 또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 본부장으로도 함께 지내셨잖아요. 예, 예. 이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런 지역의 리더가 됐을 때 예.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선 제가 이제 한수원 본부장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에는 네. 원래 이제 삼성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때 후쿠시마 이제 그 사고가 났었어요. 네. 그때 사고가 나면서 한수원은 그때까지는 이 고위직에 대해서 경력 모집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공모제도가. 네.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한수원에서 고위직을 공모를 하자. 그래서 원자력 본부장을 공모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에 다니면서 이 고향에 울진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네. 막 은퇴를 해서 나중에 갈 건지 아니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공모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공모에 응시를 했죠. 네. 그 한 명 뽑는데 제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본부장을 하니까 네. 이제 원자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를 이제 잘 알게 됐죠. 네. 그렇게 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들은 이겁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쟁력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신입사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네. 신입사원들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간부가 되면은 또 조직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고 하는 이 교육들을 단계별로 다 시켜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CEO가 되면은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적의 효과를 내고 최적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차곡차곡 올라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군에서 행정을 하면은 이 군도 전에는 중앙정부가 예산이 많으면은 주는 예산 가지고 집행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이런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부터는 지방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지방 시대라는 게 지방이 이제 그러한 재정 조달 역량까지 갖추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재원을 조달을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 있었을 때 배웠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예. 정말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것 같아요. 리더가 예.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럼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예, 조직의 예.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예. 확실한 그 방향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조직이 기업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한 방향으로 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지금 군수로서는 우선 우리 공직자가 있고 또 군민들이 이렇게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각자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요. 여기에 이 같이 소통하고 교육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이제 서로 생각이 같아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Her night out on the weekend.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을 맡은 이후에 울진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셨던 군부에서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예, 같아요. 예. 미래 성장 동력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힘든 게 네. 우선 요즘은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우리 울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유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 또 지금 현재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이 우리 울진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유망 사업이면서 이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이제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서부터 저는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원자력 본부장을 하면서 네. 이 원자력의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원자력 전기를 활용을 해서 이 전기를 가지고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수소를 만들자. 네. 예, 그래서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대기업들이 네. 한 10여 개 정도가 이 수소를 한 10년 전서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울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계속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거기에 울진에서 공단을 만들면 들어오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저희가 처음에 후보지로 지정을 받았죠. 전국에 15개가 받았는데 군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보통은 인프라가 좋은 이제 시라든지 네. 이런 데 하는데 저희 군이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그 후보지에서 저희가 입주를 하겠다는 이 기업체와 MOU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 수소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전국에 있는 다른 데보다가 조금 더 이제 제일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앞에서 제가 예. 설명을 드리기를 예. K 에너지의 리더다라고 예, 소개를 예. 드렸거든요. 예, 근데 예. 정말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예. 울진군이 최근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면서 예. 청정 수소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을 예, 예.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지방권에선 최초라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예타 면제가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예, 아주 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서 K 에너지가 네. 저희가 이제 이 원자력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0%를 좀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30%좀 넘는데 사실상에 보면은 다른 전기들은 네. 다 수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연료가 그러니까 기름을 떼든지 석탄을 떼든지 그다음에 가스를 떼든지 이게 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값 구성하는데 한 60%가 이 원료값으로 수입을 해와요. 그런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게 우라늄이 이제 이 원료로 들어가는데 전체 전기값 구성에서 한 5%도 채 안 됩니다. 수입을 해오는 게. 그래서 이게 전부 원자력 전기 요금을 구성하는 거는 네. 대한민국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설의 힘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하게 되면은 네. 울진이 10기가 돼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10기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단지입니다. 이게 네. 그러한 큰 발전 단지가 이제 울진에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원자력 전기에서 차세대 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수소인데 그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이 나는 전기로 순수하게 생산을 하는 건 울진밖에 없어요. 지금 수소를 만드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전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값이 너무 비싸니까 해외에서 신재생 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아직도 수소를 싣고 오는 배가 없습니다. 요 배는 조선소들은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배는 없는데 이걸 기체 상태로 못 싣고 오니까 액체로 바꿔서 싣고 오는데 암모니아로 바꿔서 싣고 와요. 그래서 암모니아 상태로 암모니아 선에 싣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는 이러한 직을 하든지 아니면은 산유국에서 나는 이 가스를 가지고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여기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옮겨오는 방법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건 탄소를 포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을 해서 이 탄소를 어딘가 이제 밖에 나오지 않도록 뭐 일부는 산업용으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포집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원자력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석유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에.
이러한 이 에너지 자립에 큰 그래서 K-에너지 이게 우리 울진군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중심 도시다. 이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우리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 국민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한국전력이 전체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에 주기 위한 이런 제도로서 직접적으로 못 주게 돼 있어요. 네. 원자력 전기를.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을 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라든지 정부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이걸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 그 에너지 저희 협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울진은 투트랙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예. 우리가 시작할 때 금강송 얘기하면서 예, 대한민국의 숨 했잖아요. 예, 예. 원자력 해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힘, 예, 대한민국의 숨 이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죠. 예, 그 두 트랙이 또 일치가 됩니다.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이 또 그렇죠. 이게 전기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또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네. 원자력이 요즘은 그 친환경으로 또 각광을 좀 받아요. 원자력 전기가 무탄소 전기로 네.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예. 아직 몇 가지 네.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유럽의 이 원자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원자력을 활용을 해서 무탄소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 어떡하죠? 그 네. 3년, 지난 3년 너무 바쁘셨겠다 했는데 앞으로가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할 일이 과제는 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아, 너무 멋진 사업을 예. 추진 중이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예, 하나 예.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수소도시 사업에 또 예, 선정이 예. 되었는데 예. 이 수소도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 계획을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우선 그 앞에 말씀드릴 게 네. 이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이라는 큰 과제가 이제 저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딸린 국책 사업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교육 특구로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울진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이제 여기 받아서 울진에서 취직을 하고 이제 울진에서 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교육 특구가 또 선도 지역으로 우선 3년간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소 도시가 그럼 앞으로 이 수소를 적용한 생활에 실생활에 적용을 한 수소 도시를 먼저 건설을 해서 활용을 해라 하는 게 수소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140억을 포함해서 400억 예산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 만들어질 계획이고 여기 28년까지 아마 진행이 됩니다. 그게 올해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실생활 분야에 어디에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라든지 이런 전문 회사들이 자문위원이 돼서 같이 올해 이제 계획을 하면서 수립을 할 겁니다. 네. 예. 한동안 광고에 산소 같은 여자, 예, 예. 수소 같은 도시로 아, 울진이 딱 예. 자리매김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Ever since the day you went away. No, I don't know how.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경쟁력과 좋은 자연을 갖고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울진하면요, 예. 좀 교통이 불편하다, 맞아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예, 아무래도 예.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관광 분야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예. 커지고 예, 예.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좀 관광 산업에 대한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 산업으로는 동해 중부선 철도 관련해서 우선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럼 차를 안 갖고 오잖아요. 그 차를 안 갖고 왔을 때 쓸 수 있는 관광 택시 제도를 지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4시간을 택시를 탔다. 그러면은 약 한 8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8만 원의 60%를
이제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와. 이제 관광객은 40% 부담을 하고 우와, 관광을 좋은데요? 즐기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네. 이제 불편함이 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철도청에서도 이제 또 관광 그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울진이 지금은 이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소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런 관광 패키지를 타시게 되면은 열차 운임을 절반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좋네요. 그 절반에 오시는 분들이 울진에 오면은 네. 제가 또 울진에 있는 관광지 성유굴이다 뭐 여러 가지 저희 시설들을 활용을 한다 이러면은 또 할인을 해줍니다. 오. 자, 울진군에 와서 이 체류를 할 수 있는 묵어가는 그러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또 사계절 5선 리조트 바다가 있으니까 이 바다가 사실은 여름에 네. 이 한 보름 정도 이 휴가 때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사계절 바다를 이용해서 네.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속에 살아보기 바닷가 살아보기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하고 있고 네. 요즘 또 인기가 좋은 게 파크 골프입니다. 이게. 어르신들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파크 네. 골프가 저도 이 전국에 있는 파크 골프장을 가보면은 네. 거의 다가 강변에 있는 둔치에서 하고 있어요. 둔치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강변 둔치에 하는 건 저희가 한 군데 이제 36홀이 있고 또 36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공인 인정을 받아서 이제 올해 문광부 장관 제3회 그 유치를 했어요. 9월달에 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한 2,000명의 관광객이 와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예선 거치고 본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있어요. 정말 예. 다방면에서 많은 예.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말씀하셨지만 그 전지 훈련으로도 많이 예, 오신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이 스포츠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군단위 치고 저희가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를 2번 했습니다. 이게 보통 군부에서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축구장이 9군데 있고 전체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50개가 넘어요. 이게 네.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또 큰 체육관도 5군데가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지 훈련도 또 많이 옵니다. 이 전지 훈련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래 겨울에는 좀 따뜻해요. 한 3, 4도 네. 따뜻하고 네.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네. 이러한 기후 때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시설 때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이 전지 훈련에다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이 전국 대회 네. 유치를 또 많이 해요. 이 전국 대회 유치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이제 관광 활성화에 거기에다 이 스포츠 또 이 부분을 같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울진의 매력을 예.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너무 아름다워서 예. 야 여기 집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정말 금강성 덕에 숨쉬기 좋은 힐링하기 그럼요. 너무 예, 좋은 예. 곳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많이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네, 해주세요. 저도 소문 많이 낼게요. I fell in love with my best friend. She's all that I've ever dreamed about. So how do I tell her this then? Without breaking it all apart. And I don't know which words are better. 근데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멋진 곳에서 우리나라 사실 모든 지역이 그런 문제를 예, 갖고 있긴 예. 합니다. 인구 소멸이라던가 예, 예. 인구 감소 그렇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예, 없는데요. 울진군이 현재 46,000여 46,000 명인 거죠. 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구 감소 위기 지역입니다. 뭐 출산율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인구 유출 막고 또 외부에서 예, 예. 들어오는 인구들을 막 늘려야 하는 예,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 지수 아시죠? 네. 인구 소멸 지수가 1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멸 지수가 1이면은 1이면 1이면 보통입니다. 이게 인구 소멸 지수가 1일 때 보통인데 네. 우리 울진군이 얼마냐 소멸 지수가 0.2예요. 0.2는 0.1은 고위험, 네. 그 다음에 0.2대에서부터는 위험이라는데 뭐 위험이나 고위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현재 울진군의 인구 구조로 보면은 소멸 아주 고위험 지역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온 게 원래 12만 가까이 됐던 게 60년대 중반입니다. 60년 동안 인구가 줄어온 거예요. 60년 동안을 계속 줄어왔는데 네. 이제 4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르신들이 네. 자꾸 많아지시는 거예요. 저희도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이 32%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32%이지만은 각 그 읍면 단위로 들어가 보면은 거의가 절반이 넘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프시다든지 정말로 활동을 못 하시면은 다른 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요양원을 군에서 운영을 하면은 100명을 모시는데 34억이 들어가요, 연간에. 이렇게 요양원으로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선 복지 분야를 선정을 했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미용실도 한번 가고 네. 또 이제 목욕도 한번 가시고 네.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 70세 이상 어르신분들한테 네. 이제 임용비를 만 원씩 처음에는 7,000원 드리다가 이제 만 원까지로 올려드리고 매달이요? 예, 매달 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사를 집에서 하시면은 대개 시골에 가면은 안 드세요. 한 분 혼자 계시거나 네, 잘못 아니면 챙기시- 두 분이 계셔도 네. 일일이 반찬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경로당에서 네. 한 끼의 식사는 하시도록 하자. 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5개월 동안에 쌀하고 김치를 주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안 주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마을에서 식사를 하실 수만 있으면은 1년 내내 드리자. 5개월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와. 1년 내내 드렸다가 네. 이제 작년서부터는 이제 또 반찬 하나를 더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그 반찬도 처음에는 반찬하는 회사에 좀 큰 회사에 주문을 했더니 네. 뭐 배달비로 다 들어가고 이 또 좀 양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진군 안에서 반찬을 하시는 분들을 위생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네. 또 이게 마을이 많다 보니까 배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봉사를 하세요. 그 배달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반찬을 이제 나눠드리고 네. 식사를 다 하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아, 너무 그렇게 따뜻한데요. 하고, 한 끼 네. 식사를 챙겨드린다는 그리고 게. 또 어르신들이 보면은 그 노인 일자리라고 있어요. 네, 네. 노인 일자리가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기초 이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입이 노령연금이 3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30만 원 받는 게 수입의 전부입니다,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생활하시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인 일자리에 나오시면은 한 달에 열흘을 일하는데 29만 원을 드려요. 그럼 합치면은 이제 59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생활하실만 해요, 여기에. 네. 이 정부에서도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이제 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약 1,300명 정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올해는 2,600명이 일을 합니다. 와. 2,600명이 일을 하는데 그 속에는 이제 시니어 클럽 여기는 아까 열흘간 일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힘든 일을 하면서 네. 돈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이분들 400명을 포함해 가지고 2,600명의 어르신들이 이제 두 배가 됐네요. 예, 나와서 일을 하시고 네. 조금이나마 용돈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아유, 예. 그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한 예. 에너지가 되겠어요. 돈도 벌지만 예, 내가 예. 일을 한다는 그 어떤 뭔가 그렇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예, 예. 저희 할머니 90 넘으셨는데 아우, 지금도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맨날 쓸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아우, 쉬시라고 하면은 나는 쉬면 죽어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모친도 네. 90이 넘으셨는데 말해간에 안 나가시면은 그러니까요. 몸이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자기 예. 자존감도 챙기고 예, 용돈도 그렇죠. 벌고 너무 좋은 기회일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하시려면 예. 건강하셔야 되는데 예. 어르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플 수 있는 예, 예.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의료 시스템일 것 예. 같은데 이런 군수님이 의료 시스템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의료원을 이제 군부에서는 의료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 또 특히나 뭐 의사 선생님들은 이 지역에 많은 돈을 줘도 울진까지 안 오세요, 이게.
오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근데 이제 저희 의료원에 가면은 저희 또뭐 많은 지원도 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하면은 요양사분이 24시간 이 간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간호를 해야 됐는데 지금 간병을 통합하는 병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하루에 16만 원 안 줘도 전에는 이렇게 간호하시는 분이 없으면 입원 자체가 안 됐어요. 이분들이 입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게 대상포진이 있어요.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굉장히 이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걸리고 나면 후유증이 치명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상포진을 이제 무료로 놔드리자. 예방접종. 예, 예방접종을 네. 한 17만 원 합니다, 그게. 비싸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선 안 가시니까 네. 그걸 해서 처음에는 65세 이상으로 했다가 네. 또 이 부분들이 계속 이 연령이 자꾸 낮아지더라고. 예, 원래는 너무 젊으신 분들이 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 자꾸 연령이 낮아져서 이제 50세 이상은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그걸 다 맞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 의료원에 오면은 저희 장비도 좋고 하지만은 그래도 큰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 가시려면은 잘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뭐 저한테도 가끔 전화 오는데 사실은 아시는 의사 선생님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입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수술 뭐 입원실 하는 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진로협력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 진로협력센터에서 서울에서 보면은 큰 병원 우리 5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삼성서울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 연세대병원 등 해서 5개 병원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18개 병원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울진의료원에서 네. 소개를 해주면은 다른 어디 데보다 빨리 다이렉트 입원도 해드리고 이제 수술도 안내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르신들이 한시름 놓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저출산을 출산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러한 부분들 대책 이외에 이제 이 저출산에 대비해서 이제 자녀가 둘이면은 저희 울진군에서는 유공자 수당을 줍니다. 와. 유공자로 이제 유공자인가요? 예. 아, 뭐 진짜 애국자죠. 네.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나면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5만 원 주, 둘째가 태어나면은 월 5만 원씩 해서 12살까지 줍니다. 그럼 둘째는 10만 원씩 해서 12살까지 주고, 그다음에 셋째가 태어나도 10만 원씩 해서 이제 12살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자녀 한 사람당 이렇게 보면은 첫째 만나면은 얘가 대학 갈 때까지 군에서 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거의 8천만 원이 좀 넘으세요, 이게. 둘째까지 있었을 때는 한 8,3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서부터는 둘째는 8천만 원이 넘습니다. 9천만 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렇게. 울진 와서 셋째를 낳아야겠는데요. 12살 미치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야,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네. 국민들이 반가워하시겠어요. 좀 반응이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전에는 사실은 뭐 이런 이제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맡겨놓고 또 여러 가지 분야만 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는 밖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국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보 우리 셋째 갈까?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새해가 밝으면서 정기 인사도 단행을 하면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 정책과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신설이 됐죠. 그리고 원전 에너지실과 체육진흥 사업소도 각각 원전 에너지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는 그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인구는 이 인구학이라는 게 이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구로서 우리 울진군도 이제 미래 어떻게 할 거냐, 이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한 학대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거기를 이제 팀 단위에서 이제 사업소로 바꾸는데 우리 농업이 계속 보면은 농업의 이 장점이 있어요. 농업을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저기 하지만은 일반적인 수익 이외에 여러 가지 이 농업이 주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뭐 홍수에 대비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은 계속 유지를 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농민들이 이제 고령화가 다 되니까 농민들의 고령화가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이 거의 평균 70세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계화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기계화를 하려니까 이분들이 기계를 가져다가 쓰기에는 뭐 일부는 되지만은 이제 못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확대해서 필요한 장비들도 더 사야 되고 또 직접 나가서 이렇게 장비도 갖다 줘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이 장비의 일도 해드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군의 역할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대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로한 거는 조직의 축소의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단위가 보면은 과가 있고 그다음에 과실 그 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은 이제 국장이 관장을 하는 거죠. 같은 국장 밑에서 들어가면은 국장이 좀 더 넓은 조직을 이렇게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로 있을 때는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조직이고 그래서 이 같은 국장 밑으로 들어가서 국장이 넓게 보고 이렇게 이제 조직을 이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더 해야 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접적으로 키운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좀 내밀한 삶 속에 더 촘촘히 들어가겠다. 그래서 돕겠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네. 자, 울진에서 태어나셨고 또 울진군의 리더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추후에 우리 울진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군수로 남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취임할 때 이제 그런 약속들을 했죠. 정말로 혁신하는 군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을 잘 섬기는 군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살게 해주는 경제 군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신이 없이는 우리 또 변화가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느끼지 못하고 내려왔던 건데 이게 바뀐다는 자체가 굉장한 혁신이거든요. 이러한 혁신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공직에 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섬길 줄 아는 공직 사회를 만들고 또 이러한 결과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군수로 이렇게 참 기억이 되면은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위해 울진을 위해 일하지만 미래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손명복 군수님이 그리는 울진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지금보다는 참 많이 커져야 돼요. 우리 그릇이 경제 단위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게 지역 총 생산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제 규모거든요. 지금 우리 울진군이 2조입니다. 그 2조가 우리 어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1조에다가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1조 해서 2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소 국가 산단이 된다면은 생산 이 유발 효과가 먼저 이분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게 한 4조 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이 4조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9조가 되겠습니다.
합치면 10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규모가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 5배 커지는 이러한 울진군,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약 3만 8천 명. 그러면 여기에 협력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딸린 식구들이 오게 된다면은 좀 시간적으로는 먼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10만이 넘어가는 이러한 울진군이 네. 되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 정말로 이제 소멸을 걱정하다 소멸하지 않고 더 커지고 번영하는 이런 울진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여기 군수로 와 계시면서 옛날 예.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60년 전에 울진을 예. 생각해 보면 그때 북적북적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다시 그 북적북적 에너지가 예. 넘치는 울진의 모습을 예.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국민들이 좀 예. 궁금해할 만한 얘기들 속 시원하게 오늘 밝혀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 예. 하신 시간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울진 에코리움에서 만난 손병복 울진 군수님이었는데요.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다 보니까 울진의 미래가 앞으로 더 어떻게 펼쳐질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리더가 계시기 때문에 울진에서는 뭐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함께 들거든요. 앞으로도 정말 희망차고 밝은 울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